호텔 대표 강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 앉아 낡은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잠시도 책상 앞을 비우지 않을 사람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실행에 옮기려는 듯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낡은 가방은 오래전 출장에서 쓰던 물건으로 지금 그의 계획에는 딱 맞는 소품이었죠. 강도연은 아들 준호가 소개한 예비 신부 후보 서지우라는 여성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는 권력과 지위가 사람을 바꾸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외투와 머플러가 걸린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행객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색이 바랜 코트를 선택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약간의 먼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정한 외모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핑계를 대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고정된 머리카락을 일부러 손으로 헝클어뜨리고 넥타이를 완전히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거울 속 모습이 자신 같지 않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과 오래 함께할 수 없겠지.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아침 회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강도연은 문 너머로 짧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는 모두 비워줘. 비서는 당황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는 천천히 가방 손잡이를 잡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 덕분인지 발걸음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되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죠. 지우라는 아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의 시험은, 아니 그의 확인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연은 호텔 정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평소라면 직원들의 인사와 환영 속에 당당히 들어설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낡고 긁힌 여행 가방 손잡이는 차갑고 거칠었고 코트 끝단은 오래된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로비는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손님들이 오가며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강도연이 들어서는 순간 몇몇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투숙객들은 잠시 눈길을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로비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 2명은 서로를 보며 작은 속삭임을 주고받는 듯 했죠. 그는 일부러 어깨를 조금 더 움츠리고 힘겹게 가방을 끌며 카페 뒤를 지나갔어요. 바퀴는 오래된 가죽이 까진 소리를 내며 삐그덕거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로비의 공기가 조금 더 싸늘해지는 듯 했어요. 다른 직원이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으나 눈빛이 스친 순간 곧바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강도연은 속으로 중얼렀어요. 역시 겉모습은 큰 장벽이 되는군. 하지만 그 말은 한숨 섞인 낮은 목소리로만 흘러나왔어요.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로비에 퍼지는 고립감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자신이 만든 호텔에서조차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험은
의외로 낯설고 아픈 감정이었어요. 로비 중앙에 서 있는 강도연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우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고개를 돌리면 변장이 들킬 수 있다는 생각에 시선을 아래로 두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손에서 놓았다가 다시 잡는 동작을 반복하며 조금씩 시간을 끌었어요. 마치 방황하는 여행객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호텔의 다른 손님들은 그를 피하듯 옆으로 살짝 이동하거나 지나치며 부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짧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도 오네. 강도연은 그 말이 들렸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삼키며 로비 한쪽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실험에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프런트 데스크 쪽에서 서지우가 서류를 들고 나오며 로비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바쁘지만 차분했으며 손님들의 표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작은 기대를 품고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지우를 향했지만 고개를 완전히 들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발견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어요. 지우는 주변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는 남루한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공기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연의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우는 로비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는 남성을 본 순간 직원들이 보내던 미묘한 시선들을 떠올렸어요. 그는 분명 손님으로 보였지만 다른 손님들처럼 당당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외투 끝은 닳아 있었으며 신발도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그대로 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가가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그녀는 호텔 업무 규정과 자신의 판단 사이에서 미세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의 성격상 누군가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 씨, 저분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손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조심스럽게 데스크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어요. 강도연은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눈동자만 움직여 살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들면 상황이 어색해질 수 있어 최대한 초라한 여행객의 모습으로 긴장된 표정을 유지했어요. 강도연은 지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자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바로 그 첫 번째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가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고 외면할지 아니면 손님으로서 존중할지.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작은 차이였어요. 지우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리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가방을 단단히 잡고 다시 그에게 건네주었죠. 그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이나 수군거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와중에도 로비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힐끗거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거리를 두기 위해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분위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했어요. 지우는 짧게 말했어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도 어려운 여행객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지우는 그를 가만히 바라본 뒤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며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손님이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자세를 낮춰 그의 눈높이에 맞춰 서자 강도연은 가볍게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우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고 강도연은 그녀의 진심이 보이는 이 작은 움직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만나는 순간부터 눈빛이 흐려지거나 태도가 바뀌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나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움도 불편함도 경계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의 손에 가방을 다시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손짓을 보내며 로비 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연은 그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험은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지우가 어떤 선택을 이어서 하게 될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강도연을 로비 한쪽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안내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아님에도 손님들의 이동이 많았고 시끄럽진 않지만 복잡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람이 적은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보이자 지우는 먼저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쪽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강도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녀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가방을 다시 놓을 때 작은 힘겨움이 느껴지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지나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앉힌 뒤 주변 상황을 빠르게 점검했어요. 물은 있는지, 의자 상태는 괜찮은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배려였어요. 호텔 업무는 손님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녀의 보살핌에는 업무 매뉴얼 이상의 온기가 묻어 있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성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프런트 데스크로 뛰듯 걸어갔어요.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한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손님이 불편해 보이셔서요. 그 말에 다른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물 한 컵과 작은 물티슈를 챙겨 돌아왔어요. 물을 쟁반에 올려 가져오는 동안에도 그녀의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은 그녀가 이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강도연은 의자에 힘겹게 앉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컵을 건네며 말했죠.
따뜻한 물 드셔보세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강도연은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낯선 도시를 떠돌다 잠시 도움을 받는 여행객처럼 약한 목소리였죠. 지우는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폈고 다른 손님들이 그를 불편하게 쳐다보는지까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이전보다 로비의 시선은 줄어들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강도연은 그 시선들이 자신보다 지우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변장한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우의 섬세한 행동을 보는 순간마다 감정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취하던 태도들을 떠올리자 지금 눈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배려를 준 사람의 진심이 더욱 크게 느껴졌죠. 지우는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어려운 이들을 도와온 사람처럼 익숙한 태도였죠. 강도연은 지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험은 점차 목적을 잃고 있었고 대신 그녀에 대한 존중과 호감이 선명하게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눈길을 살짝 돌려 지우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그를 챙기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하는 모습은 무척 자연스러웠죠. 로비의 공기는 어느새 조금 더 부드럽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도연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지우가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강도연은 조용히 주변의 분위기를 살폈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눈은 로비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손님들의 시선 그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몇 분이 지나자 두 명의 직원이 멀리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였고 강도연은 자연스레 귀를 기울였어요. 지우 씨는 진짜 대단해. 힘들어도 티도 안 내고. 그러게. 동생 돌보느라 고생도 많았다더라.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강도연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대화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에서는 지우의 인성을 행동만으로 평가하려고 했지 그녀의 개인사를 들으려는 의도는 없었죠. 하지만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은 그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생각을 오래 품어왔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실망한 경험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성실한 직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버텨온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잠시 후 다른 직원 한 명이 접근해 강도연을 흘끗 보며 말을 걸었어요. 혹시 뭘 찾으시는 건가요? 직원의 불편한 시선이 드러난 말투였어요. 그러나 직원은 예의를 지키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죠. 강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굳이 상황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담요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추우실까 봐요. 이거 덮으세요. 지우는 담요를 조심히 그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지 않았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강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그가 물을 다 마셨는지 확인한 후 컵을 정리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 태도는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단단함처럼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녀의 지난 시간을 조심스럽게 떠올려요. 부모님 없이 동생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던 시절,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노력들. 강도연이 들은 짧은 대화 속에는 그녀의 이런 삶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군. 그 순간 시험이라는 목적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대신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죠. 지우의 작은 배려들은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 큰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강도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시선은 특정한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지우가 서 있던 자리였죠.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생각보다 큰 여운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며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혼란을 붙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조금 후 지우의 상사로 보이는 중간 관리자 한 명이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그 표정에는 불편함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얹혀 있었죠. 관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 씨,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손님 같아요. 다른 손님들 신경도 많이 쓰셔야죠. 지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불편해 보이셔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지켰지만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강도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도연은 단순히 확인만 하려 했던 원래의 의도를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어떤 성품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만든 시험이라는 상황이 지우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민 변장이 그녀의 업무 환경을 어지럽히고 동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시험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우에게는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었죠. 이런 생각들이 강도연의 마음속에서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지우가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말을 꺼내면 감정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변장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편치 않았어요. 지우가 그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동안 강도연은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계속해야 하나?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지우는 잠시 물러나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아까 들은 관리자와의 대화가 떠올라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강도연은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혹시나 상사에게 주의를 받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어색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나지막하게 울렸어요. 강도연의 시험은 이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지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죠. 지우가 마지막으로 다시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를 보여준 순간 강도연은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다른 손님을 안내하러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던 사람처럼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변장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무엇보다 지우에게 부담을 더 주는 듯한 느낌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로비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멀지 않은 데스크에서 지우가 자신을 향해 다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우는 손에 체크인 용지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다가오고 있었죠. 강도연은 그녀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조용한 구석으로 몸을 옮기며 외투의 앞섬을 잡아당겼습니다. 단추 하나를 풀고 구겨져 있던 옷깃을 펴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그의 행동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눈에는 작은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잠시 앉아서 쉬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부드러웠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들었고 지우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모습과는 달라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도연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외투를 벗기 시작했어요. 코트 안쪽에서 고급 정장의 깔끔한 옷깃이 보이자 지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직되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강도연은 외투를 팔에 걸치고 명함 지갑을 꺼냈어요. 천천히 그녀의 앞에 서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대표 강도연입니다. 지우는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호텔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비춰질지 걱정이 스쳤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마음도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몇몇 직원들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나가던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연의 시선은 오로지 지우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질문을 정직하게 꺼낸 용기도 담겨 있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하는 상황이지요. 지우는 놀란 듯 눈동자를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마음,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강도연의 오랜 의문과 갈등이 모두 벗겨지는 듯 했어요. 지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평소처럼 사람을 대했다는 확신이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강도연이 정체를 밝혔다는 사실은 로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직원들은 하나둘씩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오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은 듯한 무게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직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숨을 천천히 고르며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한 게 맞을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묻는 듯 했어요. 그 말 속에는 긴장과 부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마음이 섞여 있었죠. 강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내가 보여준 건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곱씹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준 행동이 시험이었고 그것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 사실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작은 안도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 뒤쪽에서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어요. 호텔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어요. 준호는 지우를 보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그의 시선은 지우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강도연은 아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에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내가 직접 보았다. 준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안도로 천천히 변했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상황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따뜻한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은 지우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 답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지우는 외로운 인생 속에서도 남을 돕고 배려하는 힘을 놓지 않았고 그것은 어떤 직업이나 지위보다 값진 진심이었죠. 강도연은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디며 지우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족한 제가 과분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진실했고 그 진심은 이 로비 공기 전체를 바꿔놓은 듯 했어요. 준호는 지우 옆으로 다가가 살짝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 말에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어요. 로비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조용히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이날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과 작은 마음씨는 세 사람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었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더 깊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